챕터 세 번째, 자재소요 생산 능력 계획입니다. 생산 2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 자재소요 생산 능력 계획까지 이번 챕터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재고 관리입니다. 그 KJ 에로스의 재고 보유 동기인데요. 이 케네스 조셉 에로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업 혹은 사람들이 이 재고를 보유하는 동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제 거래 동기입니다. 이 거래 동기란 우리가 화폐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재고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고를 보유하는 동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방 동기인데요. 예방 동기는 그 가격 급등이라든가 아니면은 불확실한 좀 위험 사항에 대비해서 그 위험 사항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 이제 보유하는 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기 동기인데요. 이 투기 동기는 말 그대로 이 시세 차익, 이 가격 변동을 예상해서 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이제 미리 특정 시기에 확보하는 재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재고의 종류인데요. 이 재고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환 재고입니다. 이 순환 재고는 제가 키워드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고를 일정량보다 더 많이 주문함으로써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재고이다. 이 오타입니다. 가격 할인입니다. 자, 가격 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량보다 더 많이 주문하는 이제 재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안전재고인데 이 안전재고는 이 불확실한 이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뭐 조달 기간이 일정치 않을 때 이 재고 부족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그 일정량 이상 기업에서 보유하는 재고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상 재고인데요. 예상 재고는 이 계절, 이 키워드입니다. 이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는 뭐 연탄 소비량이 많다. 아니면은 뭐 여름에는 뭐 휴가로 인해서 뭐 렌트 수요가 많다. 이런 계절적인 수요 변동에 따라 미리 이제 구매해서 보관하는 재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이 순환 재고하고 예상 재고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순환 재고는 일정량보다 더 많이 주문함으로써 가격 할인을 받을 목적이고, 예상 재고는 계절에 따른 이 수요 변동에 따라 미리 이제 구매하는 재고이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 재고입니다. 이 파이프라인 재고는 이 유통 과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이 재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뭐 제공품 재고, 아니면 뭐 운반 재고 하는데 그냥 이 파이프라인 재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재고 비용의 분류입니다. 이 재고 비용의 분류에는 크게 이 구매 주문 비용과 그 다음 생산 준비 비용,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매 준비 비용, 주문 비용부터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 주문 비용은 이 재고, 뭐 구매라든가 아니면 주문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자, 주문 비용, 뭐 주문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 신용장 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처 간에 이제 통신하는 그런 통신료라든지 이런 이제 비용을 뜻하고, 이 신용장은 우리가 그 물류에서 이 무역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외국 업체 거래할 때 그 업체 간 이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은행에서 개설하기 때문에 이 개설할 때 약간의 뭐 수수료,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조사 비용은 뭐 시장 물가 뭐 조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처 신용 조사비, 그 다음에 운반 비용, 뭐 말 그대로 물건 운송하는 뭐 상하역비라든가 아니면 적재 하는 그런 비용을 뜻하고, 검사 비용은 뭐 검수 비용,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나 아니면 인증 비용, 우리가 이걸 수출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은 하나의 뭐 나라마다 틀리겠지만은 뭐 어떤 인증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통관 비용, 이거를 수출입 통관할 때 하나의 그 시험 비용, 그런 걸 뜻합니다. 그 다음 준비 비용인데, 준비 비용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공정 라인 변경 아니면 기계 설비, 공구 교체를 등으로 이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휴 비용이라든가 생산 뭐 직종 농입이 사무 처리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고 유지 비용인데요. 자, 첫 번째로 자본 비용입니다. 이거는 재고를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된 비용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이 재고 보유하는데 투자된 비용을 다른데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 그 다음 보관 비용은 참고 임대료나 그 관리자 임금 아니면 뭐 보험료. 그 다음 위험 비용은 보관 중에 뭐 도난, 변질,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고 부족 비용인데요. 이거는 뭐 재고 품절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뭐 납기 지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고객 상실 비용 아니면 판매 기회 손실 비용.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크게 이 구매 주문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이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주관식으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2급에서는 객관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급도 1급도 항상 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EOQ, Economic Order Quantity의 앞글자를 따서 EOQ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제적 주문량이 뭐냐? 자, 경제적 주문량이란 수요량에 따라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1의 주문량을 뜻한다.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이란 연간 그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1의 주문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보기로 주어지고 이 주관식 정답을 묻거나 아니면 객관식 이 보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경제적 주문량 기본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 주문량을 적용할 때는 활용할 때는 이 기본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 가정 같은 경우도 그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 이 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축에는 이 재고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X축은 이 시간 흐름,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창고의 재고량은 일정하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점, 이 재주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이 주문 기간이 지나서 이 입고 시장에 들어오면은 한 번에 이 재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량 재고가 감소하다가 이 재주문쯤에 들어오면은 또 주문을 하게 되고 이 입고 시점이 들어오면은 한꺼번에 또 재고가 들어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 가정이 뭐냐? 연간 시장의 수요량과 재고 기간은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이 그래프, 이 재고량의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감소하죠. 이 말은 이 수요량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문 기간이 항상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이 조달 기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당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 요거는 뭐 표로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 품목, 하나의 품목 안에서 적용이 되고 이 재고 부족으로 인한 우리가 이 재고 부족으로 인한 이 손실은 감안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입 단가는 주문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이 주문량이 많든 적든 이 수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산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식은 루트 CH분의 EDCP다. 이 말은 이 경제적 주문량은 자, 연간 단위당 유지 비용분의 2 곱하기 수요량, 그 다음에 제품의 그 1의 주문 비용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은 공식인데요. 이 분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모가 이 제품 단위당 유지 비용 대신에 구매 단가 곱하기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 단위당 연간 유지 비용을 이렇게 제시해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 단가와
유지 비율을 이렇게 제시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 문제 제시하는 그 단서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책상의 연간 수요량은 200개이고 주문 비용은 2만원이고 책상의 단가는 2만원이다. 그 다음에 단위당 재고 유지 비율이 0.4이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이 후자, 이 구매 단가와 그 단위당 유지 비율을 알 수 있는 이 두 번째 공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0.4일 때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시오. 자, 식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연간 수요량이 200개라 그랬습니다. 그럼 200개가 들어가고 주문 비용은 1의 주문 비용은 2만원이었습니다. 그럼 2만원이죠. 그럼 분모는 구매 단가는 2만원이고 연간 유지 비율이 0.4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루트 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루트만을 이제 없애버리면은 경제적 주문량은 100개가 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생산량입니다. 앞서서 경제적 주문량을 배워봤다면은 이제 경제적 생산량입니다. 이 주문 대신에 이 생산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적 생산량은 뭐냐? 자, Economic Production Quantity, 이 앞글자를 따서 EPQ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생산량이란 연간 수요량에 따라 연간 생산 준비 비용과 연간 그 재고 유지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1의 생산량입니다. 앞서서는 1의 주문량이었다면은 이 경제적 생산량에서는 1의 생산량, 이제 이 1의 생산량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적 생산량에도 이 그래프가 있고 이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이 경제적 주문량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수요량이 일정하고 이 수요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게 그래프의 감소율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조달기간, 어떻게 보면 생산기간입니다. 이 생산기간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주문비용과 유지비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도 생산량도 단일 품목에 안에 적용되고 재고 부족으로 인한 손실은 없다. 자, 여기까지는 이 경제적 주문량하고 이 똑같은 가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5번하고 6번하고 7번인데 이건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는 일시에 보충되지 않고 생산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보충된다. 이 말은 경제적 주문량에서는 이 입고 시점에 따라 이 재고량이 한꺼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재고 수량이 이 입고 시점에서 한꺼번에 껑충 뛰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경제적 생산량에서는 이 생산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생산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재고 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생산 기간 동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생산 기간이 끝나면은 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또 생산 기간이 오면은 점진적으로 또 증가했다가 또 생산 기간이 끝나면은 또 이제 또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번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문제는 이제 수요량은 일정하나 생산량보다 작다. 이 말은 이 생산율이 수요율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자,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수요율입니다. 이 그래프가 수요율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산율은 또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수요율과 생산율을 그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율, 이 그래프가 이 수요율 그래프보다 더 가파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요율이 이 생산율보다 더 높으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수요율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로 재고 수량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산율이 수요율보다 이제 항상 커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간 동안 이 재고 보충량은 P-D, 이 생산율 빼기 수요율이다. 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값이다. 자,
여기서 아까 보셔야 될 건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매 시점마다 이 생산율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재고 수량은 점점 증가한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생산량, 이제 계산 원리,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앞서 경제적 주문량하고 공식이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연간 그 재고 유지 비용을 이렇게 나왔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구매 단가와 유지 비율 이렇게 제시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P와 D, 그러니까 생산율과 이 수요율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주문량에서 D에서 P-D분의 P를 이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생산율과 수요율, 이제 이 생산율과 수요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기준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산율이 하루의 생산량이면은 수요율도 하루의 수요량으로 이렇게 맞춰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생산율이 월간이다, 그러면은 수요율도 월간 생산량, 이 월간 수요량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또 연간이다, 그러면 수요율도 연간으로 이제 똑같이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뭐 연간 재고 유지 비용과 아니면은 뭐 최적 생산 주기, 최적 생산 기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적 생산량만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경제적 최적 생산 주기와 생산 기간은 또 되게 쉽기도 하고,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면은 이 경제적 생산량, 이 기본 문제만 항상 다뤘었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입니다. 원목 책상의 연간 수요량은 72,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생산량입니다. 자, 이 생산량, 어떻게 보면 생산율이죠. 이 생산량은 하루 기준입니다. 하루 생산량은 이제 4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 비용은 500원이고 재고 유지비가 200원일 때 연간 최적 생산량을 이제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제 단서로 연간 가동일수가 240일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게 왜 주어졌냐? 아까 이 생산량과 이 수요일을 기준을 맞춰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 생산량은 400개이기 때문에 이 연간 수요량 이 72,000개에서 이거 하루의 수요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240을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별 수요율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연간 수요량 72,000개에서 이 가동일수 240개를 나눠주면은 하루의 수요량은 이제 300개란 그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연간 수요량 72,000개였죠? 72,000개 곱하기 생산 준비 비용. 이제 생산 준비 비용은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재고 유지비. 단위당 재고 유지비는 이제 200원이기 때문에 200원이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는 자, 하루 생산량이 400개였죠? 그 다음에 저희가 구한 그 하루 수요량은 이제 300개였습니다. 그래서 400 빼기 300, 100이죠? 그러면 뒤에 이제 이 식이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루트 안에 식을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144만이 나옵니다. 루트 144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루트를 이제 풀어주면은 이제 경제적 생산량은 1200개가 나옵니다. 뭐 뒤에 최소 총 비용이나 아니면 생산주기, 그다음 최적 생산 기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재 소요 계획, 이제 능력 계획에서 재고 관리 관련해서 배워봤고요. 그다음 경제적 주문량, 경제적 생산량까지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자재 소요 계획부터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